사실 질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파트너한테 들킬까봐 수술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 결심하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질 성형 수술이 최고의 답은 아니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필러도 모든 분들한테 했을 때 무조건 다 효과가 좋지는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수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성형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다르긴 한데요. 소음수는 내가 정말 불편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가 있으면 옷을 입을 때도 끼거나 쓸리는 느낌이 들고 분비물도 더 많이 껴서 질염이나 방광염에도 취약하게 되시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화장실에 뒤처리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방귀할 때도 말려 들어가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음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개선하려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고요. 질성형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 용기 내서 병원에 오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랑 성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또 노화라든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 이제 질의 이완이라든지 뭔가 질방기라든지 성감의 저하를 느끼실 때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 중에요, 너 진짜 성생활을 정말 많이 했냐, 이게 왜 이렇게 시꺼먼냐, 사실 왜 불고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충격을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잘못된 속설이라고 할까요? 물론 성경험이 많고 승마를 많이 탄다던가 이렇게 이제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나 자전거를 굉장히 뭐 사이클 선수처럼 많이 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는 출산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을 때 예전보다 착색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우는 후천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선천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춘기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외음부의 모양도 많이 변하는데, 그때 외음부가 좀 많이 검어지거나 좀 많이 비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보면요, 질방기가 사실은 별거 아니실 수도 있는데 여자는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파트너가 이제 삽입을 하고 있는데 막 질방기가 나와서 뿡뿡 소리가 사실 나면 분명히 이게 방구 소리는 아닌데 처음에는 어디서 나냐 이러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관계할 때마다 소리가 나면 삽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 겸염적어서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이게 질방기가 진짜 평생 이제 한 번 딱 느끼는 순간 멘붕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다시 다음 관계할 때 질방기가 또 날까봐 안절부절 하시거나, 이게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고 너무 부끄러워 하셔가지고 관계 자체가 두려워서 관계를 안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방기는 사실은 공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질방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산부인과 오셔서 또 질 타이트닝 시술 같은 것들을 고려하실 때가 있죠. 근데 또 웃으면서 환자분에 따라서는요, 어머 나오네 하고 즐겁게 파트너랑 나 좀 소리가 또 입이 아니고 거기서 나는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재밌게 위트 있게 그냥 넘어가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고 즐겁게 성생활에 우리 집중하자 이러시면서 집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끄러워하시는 여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산부인과 오시게 되죠.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베스트 3는요, 첫 번째는 소음순 성형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소음순 성형은 10대 때 이미 좀 많이 비대가 일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불편해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 소음순 수술 이제 정상 모양으로 개선을 해놓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2주면은 뭐 물놀이나 성생활 시도, 여행 같은 거를 크게 개의치 않고 가실 수 있어서 한번 맘먹고 해놓으면 또 평생 편할 수 있는 수술이라 환자분도 만족도가 높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 레이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 성형을 고민할 때 사실 질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파트너한테 들킬까봐, 그리고 관계를 못하니까 몰래 하고 싶은데도 결국은 알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 결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뭔가 질이 이완되고 불편할 때 레이저 시술로도 이게 타이트는 되고
차오르는 느낌이 드시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파트너한테 티 안 나게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질 성형의 연속성인데 요즘은 확실히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셔서 질 필러를 많이 하십니다. 질 모양이 정말 다 다르고 사이즈를 실제로 재보거나 하시면 질 상태가 모두가 다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한테 맞게 맞춤으로 꺼진 부위나 깊이를 조절해서 질 필러 시술을 하는데요. 간단한 이제 주사 시술로 즉각적으로 내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 일주일 뒤면 관계 가능하시거든요. 파트너한테 굳이 티나지 않게 몰래 하고는 뭔가 아내가 차 있는 느낌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효율적인 시술이라 베스트 3로 꼽아봤습니다. 환자분들이 고민하고 오시면은요, 저희가 질 압 측정도 하고요, 케겔 운동을 어느 정도 압력으로 이제 같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는데 안에 공간 체크도 하고 힘을 줘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여성분들이면 사실은 케겔 운동이 어떤 거라는 거를 대충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고 운동을 해보게 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앉아서도 케겔 운동할 수가 있고요. 서 있을 때도 항문을 조이거나 또 소변을 보실 때 화장실에 가실 때도 소변을 보다가 한번 꽉 참아서 10초간은 유지해 보시는 이런 운동들을 생활 속에서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좀 뭔지 이제 긴가민 거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희 병원에는 골반 근육 운동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시술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운동이 되게 안내를 도와드릴 때도 있어요. 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요, 우선은 상태를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분들한테 질 성형 수술이 최고의 답은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필러도 모든 분들한테 했을 때 무조건 다 효과가 좋지는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분이 진짜로 이제 수술적인 개선으로 도움이 되실 건지는 사실 본인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초음파도 보고 진찰도 해보고 이제 질 이완도도 측정을 해서 이분한테 가장 좋은 시술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수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필러나 레이저 같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걸로도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정말 이제 이완이 심한 경우는 수술을 고민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좁아져서 타이트해지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트해지는 과정이 신경 손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정말 안 되거든요. 내 감각이 좋아지라고 타이트닝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진행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또 상담을 받아보고 많이 해보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을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지스팟이나 이런 쪽은 정말 조심해서 수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신경이 눈으로는 다 안 보이지만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찰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어떤 부위를 설정하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이든 시술이든 어떤 거든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하고요. 예방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떤 시술이든 감염이나 염증의 가능성 드물게는 있을 수가 있고, 피가 나서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 피가 고인되던가 출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 병원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내가 알지만 굉장히 빈도가 낮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내 상태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걸 알고 진행을 한다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소음 수술을 한번 해놓으시면 옛날 크기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제 지내셔야 되고, 소음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0대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뭐 자세로 우리가 뭐 짝다리를 계속 한다던가 어느 부위를 더 많이 쓴다던가 마찰이 어디에 더 많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도 있고요. 30대, 40대 되면서 피부 조직이 약간 얇아지고 이제 좀 늘어나는 노화는 어느 부위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성에 따라서 특별히 뭐 자극이 됐을 때 약간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는 수술은 아니에요. 소음순 성형수술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같은 경우는 뭐 이틀이면은 뭐 출퇴근도 하시고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태 확인하고 출국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생각보다는 빨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필라테스나 뭐 골프, 간단한 이제 PT 같은 거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세요. 그리고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물놀이라든지 성생활 시도가 가능하시고 웬만한 일상생활로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수술법에 따라서는 좀 진물이 난다던가 레이저로 이제 좀 깎아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4주에서 6주까지 진물이 좀 날 수가 있어서 그때는 탕목욕이나 성생활이 한 달 정도 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질 성형 수술인 경우는 보통 성생활을 하는 거는 4주에서 6주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질 입구 쪽을 수술을 많이 안 하셨다면 보통은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뭐 2, 3일이면 가능하시게 돼요. 이게 실제로 좋아하시니까 많이 하죠. 은근히 많이 하고요. 진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쁜이 수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필러나 질 레이저 장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예전보다는 질 성형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적기는 하지만, 저희 병원 환자분도 뭐 사실은 질 성형 수술할 때 남편분이 바람이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한테 막 헐거워졌다고 이렇게 한 소리 듣고 진짜 멘붕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는 내가 정말 뭐 출산하고 관계를 해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경우에 질 성형 수술을 결심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보통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손가락 2개 넣을 정도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진짜 나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고 진짜 좁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손가락 2개가 아니고 하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질 성형은 사실은 이제 뭐 결혼하셔가지고 일정하시다면 얘도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걸 살짝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드리고요. 보통 너무 좁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서 그런 부분을 또 소개까지 해주실 정도면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가 성생활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되게 좀 소극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이런 성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섹해 보이는 거 아닐까? 나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생활을 대부분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고민이 없을 수도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나 혼자서 삭히고 정말 친하고 뭐 이렇게 좀 성적으로 오픈돼 있는 분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혼자 고민하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SNS나 유튜브 막 보잖아요. 보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흘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좀 객관적인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혼자서만 너무 고민한다고 해서 이건 사실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던가 자매나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랑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불편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요, 혼자서 계속 온라인으로 서핑 하시면서 뭐 어디론가 날아가지 마시고 병원 오셔가지고 한 번쯤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나만 잘못된 거 아니야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